성희의 위험한 그림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영란은 성재에게 알리고, 은호는 수술 후 우진과 재회하고 영란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혁은 성재가 전한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진실 추적에 나서고, 성희는 금이 가기 시작한 비밀의 벽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해져 갑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완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성재는 가장 먼저 영란에게 알렸습니다. 영란은 며칠째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완과 멀어진 상실감에 지완 사고의 진짜 원인을 알아버린 공포까지 더해져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하게 영란을 부르는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고, 바로 성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란야, 큰일 났어. 지완이네 할머니와 어머니 교통사고 당하셨어. 조문 가야 할 것 같아. 영란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영란야, 많이 아픈 거야? 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요. 영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술을 세게 깨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완 오빠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그거 그냥 우연 아니었어요. 성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연이 아니면? 엄마가 그날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 목숨 귀한 줄 알라는 경고일 뿐이라고요. 성재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영란은 한숨을 삼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진 오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간이식 수술 받고 입원해 있어요. 영란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완 오빠 오토바이 사고도 그렇고, 지완 오빠네 할머니, 엄마 사고도. 혹시 엄마가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재는 충격 속에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야, 이제부터는 내가 확인할게. 내가 혼자 겪을 일 아니야. 영란은 지완과 우진 이야기를 성재에게 털어놓은 뒤 더 이상 숨고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문을 가기 위해 검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선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성희가 집 안쪽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있고 기운은 싸늘했습니다. 성희는 영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조문을 직접 가는 고용주가 어딨어? 상류층 예법 좀 지켜. 영란은 움츠러들 듯 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공포와 분노가 어깨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나 경우 좀 지켜요. 이 한마디에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희는 곧 표정을 다잡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이기사랑 엮이더니 버릇이 아주 없어졌네. 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지완 오빠 죽을 뻔했어요. 엄마 때문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그랬잖아요. 사람 목숨 귀한 줄 알라는 경고라고. 이 말에 성희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살짝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자. 경고 정도는 필요했지.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그 애는 내 인생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애야. 그러나 이번엔 영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단단했습니다. 엄마, 사람 생명을 그런 말로 설명해요? 성희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역시 이 기사가 문제였어. 내가 요즘 하는 꼴을 보니 딱 알겠네. 영란은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성희는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아. 티낼 필요도 없고. 영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완 오빠네 가족 사고도. 혹시 엄마가? 성희의 눈빛이 아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란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란야,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위험해지는 건 너야. 성희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넌 엄마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안전해. 영란은 고개를 세우며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누굴 위한 안전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말을 마친 영란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찬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희의 낮은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기사가 문제였어. 너희 둘. 한 큐에 끝내줄게. 문이 닫히며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나에게 우진의 얘기를 들은 성재는 곧장 우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던 우진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형! 성재가 급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야, 그냥 누워있어. 영나한테 얘기 들었어. 수술은 잘 된 거야?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웃는 듯한 말투였지만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야, 죽다 살아난 놈이 형한테 먼저 연락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진은 피식 웃었지만 금세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짧은 농담 몇 마디가 오간 뒤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형, 먼저 미안해요. 뭐가? 내가 말을 못했어요. 병 얘기, 수술 얘기. 형이 알면 걱정할 것 같아서. 성재는 잠시 말없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 오래전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절대 밖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병원도 비밀리에 다녔고요. 성재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우진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잃어버렸던 쌍둥이 동생을 찾게 됐어요. 뭐라고? 그래서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우진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재의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쌍둥이 동생? 성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혹시 동생 이름이?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요. 지은호. 그 한마디에 성재의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습니다. 지은호? 성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선 성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호 씨가 우진이 쌍둥이 동생이라고. 은호 씨를 괴롭혔던 친모가 내 새엄마. 그때 화면에 떠오르는 지역의 이름. 어디야? 병원이라고 하던데. 잠시 고민 끝에 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한테 할 말 있어. 오후 늦은 시간. 정순이의 집. 식탁에 앉아있는 은호는 아직 수술 후유증이 남아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 오늘도 밥 겨우 먹고. 괜히 그 선배 일 때문에 마음 쓰는 거 아니지?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선배가 오늘 할머니 장례식장 준비하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했대요. 목소리가 너무. 거기까지 말한 뒤 은호는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빤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걱정하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그동안 선배한테 많이 받기만 했던 것 같아서요. 선배가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면 선배한테 민폐가 될까 봐. 정순이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람이 힘들 때는 큰 도움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힘이 될 때가 많아. 너 그거 잘하잖아. 은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가야겠어요.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그 선배 옆에 있어. 내가 있으면 숨이라도 좀 쉬겠지. 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도록. 연서병원 7층.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 기계음만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김다정은 산소호흡기와 모니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이상철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는 지혁과 수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누워 있어.
얼굴이 너무 하얘. 지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할머니 장례 준비와 엄마 응급실을 오가며 모든 걸 떠안은 얼굴이었습니다. 숨은 얕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아버지의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는. 지역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억지로 깜빡였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은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보내고 오늘은 엄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빠. 오빠 괜찮아?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거든. 지역아, 넌 강한 아이가 아니라 강해지려고 애쓰는 아이라서 더 걱정된다고. 수빈은 말없이 오빠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해지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 말을 끝내자 지역은 작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빈은 오빠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오빠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지완 오빠도 있잖아.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상주석에는 이상철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옆에서 수빈이 조문 인사를 받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완은 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조용히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상주에게 간단히 인사를 드린 뒤 천천히 지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역은 아직도 영정을 바라볼 뿐 은호가 온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다가가 지역 옆에 섰습니다. 선배. 지역은 그제야 옆을 느끼고 마치 오랜만에 숨을 들이쉬는 사람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장례식장 뒤편 작은 휴게 정원. 바람이 잔가지 사이로 스치며 찬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조문객들을 맞느라 잠시도 쉬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은호가 따뜻한 캔커피를 지역에게 건넸습니다. 지역은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할머니가 밥 챙겨 먹고 다녀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은호는 지역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못 깨어나고 아빠는 혼자 뭐든 다 하려 하고 나는 그냥 멍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역이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두려워요. 그 말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지역의 진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못 일어나시면 어떡하죠? 아빠는 감정 표현도 못하고 동생들은 울지도 제대로 못하고 저만 멀쩡한 척해야 되는데. 은호는 지역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지역 선배. 지금은 멀쩡한 척 안 해도 돼요. 은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역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슬픔과 위로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늦은 밤. 이상철의 집. 이상철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직후라 걸음이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거실 한켠에 어머니 조옥래의 물건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완과 수빈은 이미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지역과 이상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물이라도 드실래요? 괜찮다. 너도 좀 쉬어라. 오늘 고생 많았다. 지역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역아. 네, 아버지. 이상철은 손을 모아 쥐었다 펴며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직도 눈을 못 뜬다더라. 의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 네. 근데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구나. 말끝이 떨렸고 지역은 아버지를 처음 보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할머니. 오늘 그렇게 가실 줄.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지역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시죠? 응. 근데 너희들 앞이라 내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내가 든든해서 내가 너무 내 어깨만 믿고 산 것 같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같이 버티면 돼요. 이상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힘들고 둘 다 무너져 있었지만 이 순간 서로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병실. 창밖으로 잔잔한 햇빛이 들어오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우진은 반쯤 일어난 자세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기품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이미 예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때? 우진은 천천히 어머니를 봤습니다. 살았다는 게 이상하게 고맙네요. 성희는 그 말에 어딘가 불편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면 돼. 너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정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말이야. 우진이 성희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성재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엄마는 믿어요? 수술도 잘 끝났으니까 저 이제 은호 만나고 싶어요. 순간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 끝났다고 해서 내가 그 애를 다시 만날 이유는 없잖아. 성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감정적인 얘기할 상황 아니야. 넌 지금 재활하고 몸부터 만들어야 해. 은호 씨는 그냥 수술 과정에서 잠깐. 은호 씨? 성희는 잠시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차분하지만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가 은호 만나는 걸 한 번도 허락한 적 없어요. 수술 끝나면 은호를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쌍둥이라고 해서 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족을 갖고 아니면 버릴지도. 그 말에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아, 나는 너를 위해. 우진이 성의 말을 자르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죠. 저 깨달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제가 한우진이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든 작품으로 사는 거였다는 거. 성희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희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올려 가슴 쪽을 눌렀습니다. 수술 부위가 조금 아려오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가 숨겨온 것들, 엄마가 선택한 것들 뭔지 알고 싶어요. 우진아, 넌 모르는 게 나아. 그게 너를 보호하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날 가둔 거였어요. 성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숨겨요. 성희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병원 VIP층 복도.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병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우진은 머리를 살짝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침대 곁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통증은? 덜하고.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당기긴 해도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은호는 입술 한쪽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아,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로. 우진은 그 말에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은호의 손등 위로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살아준 건 내 덕분이야. 내가 두 번째로 받은 삶은 내가 시작해준 거야. 은호는 목이 잠시 메었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진, 너가 잘 버틴 거야.
아니야. 내가 날 살렸어.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진의 얼굴이 한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꽃다발을 든 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영나는 밝은 얼굴로 우진의 회복을 반겼습니다. 영나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다 의자에 앉아있는 은호를 발견했고 잠시 멈칫한 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은호를 자신에게 간이식을 해준 쌍둥이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나는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문서로만 짐작하던 쌍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분명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나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침착하게 인사를 나눴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건넸던 영나의 응원이 우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전해졌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조용히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비밀 문서, 숨겨진 쌍둥이 동생, 금고 속 진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은호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장례식의 혼란스러운 시간이 조금씩 가라앉자 지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와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떨치진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는 단단한 기운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혼자 서 있던 지혁에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평소와 전혀 달랐고 지혁은 그 표정을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혁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 있어. 지환이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그냥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지혁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뭐라고?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영나한테 들었어. 지환 사고는 엄마의 경고였대. 지환을 영나에게서 떼어내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했어. 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비틀거리며 멈췄습니다. 말도 안 돼. 성재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말이 안 되길 바랐어.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 사고도 엄마가 한 일일 수 있다고 영나가 그러더라. 지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또 다른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우진 기억하지? 미국 유학 중이라고 했던 그 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복 동생. 그 애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 중이야. 영나한테 듣고 병실에 들렀는데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을 찾았다고 했어. 그 동생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름이 지은호래. 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성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가 아는 그 지은호가 맞아.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은호 엄마가. 성재는 목이 잠긴 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의붓 엄마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 은호 친모인 고성희 씨가 내 의붓 엄마라고. 그래. 우린 한 집에서 살았지. 난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어떤 괴물과 살았는지 알았어. 지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성재는 숨을 들이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환 사고부터 확인하자. 그게 사실이면 너희 가족 사고도 다시 봐야 해.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재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택시기사, 사고 처리 문서 가능한 모든 걸 확인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묵직하게 마주쳤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지환 오토바이 사고가 난 골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성재와 지혁은 CCTV가 있는 가게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다행히 사장이 영상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CCTV 속에는 지환이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달려오더니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지완을 향해 직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완이 반사적으로 몸을 튕기듯 피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확대해서 본 번호판에는 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재와 지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사고 차량이 임시 보관 중이라는 견인소로 향했고 직원 입회하에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올리더니 마지막 순간 택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완전히 의도된 충돌이었습니다. 번호판은 검은 스프레이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재와 지혁은 두 사고의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누군가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가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증거 영상을 USB에 담으며 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